안녕하세요, 이코피싱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턱걸 방송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잠깐 짬낚시 하면서 이거 베이트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자, 우선 저희 베이트릴 요즘 많이들 사용하시죠? 기본적인 명칭을 먼저 설명드리자면은 이쪽 라인 내려가는 거, 누르면은 라인이 내려가는 거 썸바라고 합니다. 썸바. 그리고 핸들 있고, 핸들 안쪽에 보시면은 드랙 노브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드랙을 조정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당기게 되면은 드랙력이 강해지는 거고, 풀게 되면은 드랙이 약해지는 거고. 드랙은 대상 어종, 그리고 원하는 대상 어종? 원하는? 그냥 이제 내가 작은 걸 잡았다. 뭐 드랙이 많이 잠겨있어도 상관없겠죠. 큰 걸 잡았을 때는 라인이 얇을 경우에 터질 수도 있어요. 그거를 방지해주기 위해서 이 드랙을 좀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큰 놈이 잡았을 때 이 라인이 안 터질 때가 되면은 알아서 이렇게 줄이 풀려나갑니다. 그런 용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들 많이들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게 왼쪽에 동그란 거, 이거 메카니컬 브레이크라고 하거든요. 이거 보통 이제 베이트를 처음 배우실 때 제로 세팅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잖아요. 네, 제로 세팅을 하는 녀석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마그네틱 브레이크. 마그네틱이 아닌 모델도 있는데 보통은 마그네틱 브레이크예요. 왜 마그네틱 브레이크냐를 열어보면은 이렇게 안쪽에 자석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마그네틱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이 마그네틱 브레이크는 이 안에 스풀, 스풀이라고 많이 부르죠. 스풀이 회전할 때 발생하는 자기장을 자석으로 잡아서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친구예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강도가 세게 놔져 있을 때는 얘가 스풀이 회전이 좀 더 빨리 멈추고 강하게 잡아주는 거죠. 브레이크를 낮게 놔주면은 좀 더 이제 여유롭게 많이 풀리는 거죠. 대신 백래시가 많이 납니다. 이거 브레이크를 잠그는 정도에 따라서 영상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 안쪽에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자석판 5개가 달려있죠. 이 자석이 브레이크를 내가 어떻게 잠그냐에 따라서 앞으로 튀어나오고 안으로 들어가고, 이 스풀판이랑 가까워지냐 멀어지냐로 브레이크 장력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알고 계시면 좋고, 알고 계셔야죠 무조건. 저 같은 경우는 안쪽에 2단으로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있는 모델이 있고 없는 모델이 있고, 그래서 얘 하나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제로 세팅은 메카니컬 브레이크로 세팅을 하는데 보통은 많이 풀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역할이냐, 얘를 조이면은 이 스풀을 이쪽으로 강하게 밀어줘요. 그래서 스풀의 회전 반경을 좀 줄여주는 거죠. 그냥 이게 많이 풀려 있으면은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좌우로 움직였을 때 까딱까딱 거리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좀 더 회전이 좀 더 자유로워지는데, 대신에 이것도 백래시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로 세팅이라고 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까딱까딱 거리는 소리가 안 나게끔 얘를 돌려서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정도가 제로 세팅입니다. 까딱거리는 소리도 없고 스풀이 좌우로 움직이지도 않고, 이렇게 한번 세팅해 놓으시면은 거의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가끔 풀리긴 하는데 뭔가 내가 캐스팅을 계속 했는데 백이 자꾸 난다, 평소엔 안 나던 상황에서 백이 난다, 그러면 메카니컬 브레이크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정도를 거의 맥시멈으로 놓고 쓸 때도 있고 제로로 놓고 쓸 때도 있고, 이거는 지금 내가 사용하는 웜의 무게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다르죠. 얘 같은 경우는 10g이 안 되는데, 만약에 제가 15g 정도의 웜을 던지게 되면 브레이크를 더 많이 잠그고, 좀 가벼운 걸 던진다 그러면은 오히려 풀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가벼운데 백이 많이 난다 그러면은 브레이크를 많이 잠그는 거죠. 대신 브레이크는 잠그면 잠글수록 비거리가 손실이 좀 커요.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운영해 주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브레이크 세팅을 좀 잘 해놨다, 이제 제가 맥시멈으로 닫아놓고 풀 브레이킹 상태거든요, 브레이크 상태가. 이 상태에서 그냥 썸바 누르고 라인을 잡은 상태에서 테스팅, 이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백이 나요. 이게 제로 세팅인가봐요. 보이시죠? 백 난 거? 그래서 얘를 풀로 잠가주면은 이 백이 안 날 거예요. 백을 먼저 좀 풀겠습니다. 백 푸실 때는 이렇게 라인 당기시면서 뭔가 오다 걸린다, 그때 다시 노브를 잠가주시면 돼요. 지금은 그냥 무리 없이 쭉쭉 잘 풀리고 있는데 가볍게 백이 난 거죠, 이 정도면은. 자연스러운 백이었으니까. 이렇게 라인 다시 닫아주시고, 다시 이번엔 데스가 물었어요. 브레이크 세팅하고 있는데 먹었네. 야씨, 땡난 거 풀었더니 먹어버렸네. 아이, 먹은지도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목샷이 나는데 당황스럽네. 설명해 드리려고 했다가 3자 조금 되는 베스 나왔습니다. 좀 당황스럽긴 한데 우선 나왔어요. 어이, 목샷 빡세게 났네. 이런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나. 바늘도 제대로 먹어가지고 빠질려나 모르겠다. 목샷 났을 때는 꼭 포셉을 이용해서 바늘 돌려서 빼주시면 돼요. 이 친구는 목샷이 세게 나가지고 빠질려나 모르겠네. 아유, 잡힌 줄도 모르고 있었네. 미안하다. 자, 잠시 해프닝이 있었는데 해프닝은 뒤로 하고 다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저 같은 경우는 좀 릴이 오래돼서 다이얼의 숫자가 다 사라졌어요. 저도 그래서 가끔 헷갈려, 이게 풀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이제 아까 이렇게 했으니까 제로 브레이크 세팅이라, 이제 0점 브레이크가 보통 0에서 10단계까지 있는데 0에 놨다고 가정하고 이걸 10에다 놓고 서밍이 없이 테스팅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뺑나네. 마그네틱 브레이크가 좀 풀렸다는 소리예요. 들리시죠? 까딱까딱. 아까는 분명히 까딱까딱 소리가 안 났는데 마그네틱 브레이크가 풀려가지고 백이 나는 거죠. 이런 경우는 마그네틱 브레이크 조금 더 잠가주시면은 더 이상 까딱거리지가 않게 됩니다. 백이 심하게 났을 때는 이 라인이 보시면 안에 꼬여 있어요. 이거는 드랙을 최대한 잠가주시고 여기에 엄지손가락으로 스프를 꽉 누른 상태에서 몇 번 말아주시면서 풀고 말아주시면서 풀고, 이거 반복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저 친구 제가 빼다가 실패했어요. 바늘 처리해가지고 떨어졌거든요. 좀 바늘 빼는 장면이 잔인해가지고 안 찍었는데, 바늘 빼다가 여기 위에서 바늘 빼다가 실수해가지고 여기 타고 떨어져 버렸어요. 제가 지금 다른 바늘이 트래블 훅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은 건져서 가져갈 건데 바늘 다른 걸 갖고 온 게 없어가지고 건지지도 못하고, 게다가 지금 백까지 난 상태. 뭐 운이 좋다면야 살아남겠지만 일부러 방생해 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저렇게 죽여서 물에 빠뜨리시면은 환경이 오염이 돼요. 일부러 한 건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바보같이 잘못 잡아가지고 떨어지긴 했는데, 아무튼 다들 안전하게 바늘 빼셔가지고 포셉 꼭 이용하시고 안 다치시게 낚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백을 거의 다 풀었어요. 백 나셨다고 너무 당황해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몇 번 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정말 못 푸는 백이 났을 경우에는 아쉽게도 라인을 잘라야겠지만 모든 경우에 라인을 안 잘라도 된다는 거. 백 푸실 때는 꼭 스풀 안쪽까지 잘 확인해가지고 다 빼셔야 돼요. 중간에 꼬여있으면 좀 뭐랄까 들떠있는 라인이 있으면은 다시 그 자리에서 백이 나거든요. 이제 아까도
일단은 한 번 더 캐스팅 해드리고 설명드릴게요. 자, 브레이크를 풀로 놓고 나서 풀 캐스팅을 해도 그래도 나네. 예, 저는 평소에 서밍을 해가지고 브레이킹을 잡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한 단계 더 올려놔 봐야겠네요. 아니면 메카니컬을 조금 더 잠그는 방법도 있겠죠. 빠졌다. 방금 백 풀고 있는데 입질이 왔거든요. 오늘 그냥 자연스러운 풀링에 자꾸 오네요. 가만히 있는데 라인 쭉쭉 가져가네. 자, 어느 정도 제로 세팅이 됐으면은 브레이크 세팅까지 풀로 하시면은 이렇게 풀 캐스팅 해도 백이 안 나야 되는데, 이렇게 백 나면 내가 설명을 못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자, 어느 정도 풀 브레이킹 세팅이 됐다, 이 상황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메카니컬도 많이 잠그고 얘도 많이 잠가놨을 때 내가 평소 사용하는 웜을 달아놨고 풀 캐스팅을 했다. 그리고 물에 착수를 했는데도 백이 안 나면은 이제 그 상태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지점을 계속 찾아야겠죠. 자, 이렇게 풀 캐스팅을 해도 백이 안 나는 정도 세팅을 하셨으면은 그때부터는 조금씩 푸시면서 세팅을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베이트릴은 서밍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이 스풀을 눌러주는 기술인데, 이제 라인이 풀릴 경우, 이게 저희가 캐스팅을 할 때 스풀을 누르고 썬바를 누르잖아요. 이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을 떼면은 라인이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라인이 내려가는 거죠. 이거를 다시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면 당연히 라인이 멈추겠죠. 이걸 이용해서 캐스팅을 하고 착수를 할 것 같을 때 여기 뭐라 해야 되지? 스풀을 눌러주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보통 백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스풀 회전력보다 라인 풀리는 속도가 빨라서 그래요. 그거를 좀 더 이제 그러면 이제 라인이 혼자 막 풀리면서 스풀 1보다 점점 커지겠죠. 이렇게 있던 라인이 이렇게 커지면서 백이 나는 거거든요. 그거를 방지해주기 위해서 엄지손가락을 살짝 갖다 대주는 거예요. 이제 스풀은 회전은 하는데 제동을 하는 건 아니고 라인이 이 엄지손가락보다만 더 안 나가게. 이 서밍이란 기술은 계속 해보셔야 됩니다. 뭐라고 설명드릴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백 푸는 시간은 자연스러운 풀링 시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2번 입질 받았는데 2번자 이렇게 백 풀면서 웜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라앉는 액션 나올 때 입질이 왔어요. 그렇다는 거는 이제 좀 자연스러운 폴링 액션이 아무래도 조과가 좋다는 뜻이겠죠, 그날은. 제가 뭔가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기는 한데,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시 한번 그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가 참 애매해요. 오늘은 그냥 그렇게 사용하면 된다는 것만 알려드리자. 빨리빨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 겁니다. 중요한 거, 메카니컬 브레이크는 이거 까딱까딱 소리 안 나게, 그리고 브레이크 세팅은 일단 최대한 잠궈 놓고 내가 자유롭게 던졌을 때 백이 안 나는 정도까지. 이제 백이 난다 그러면은 메카니컬을 더 줄이셔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 서밍. 뭐 DC 릴이나 이렇게 좀 비싼 릴들은 이거 백래시가 나는 거를 좀 제어를 해줘요. 저처럼 싸구려 릴 쓰면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손 감각으로 다 해결해야 됩니다. 내가 브레이크 세팅을 했는데 그래도 백이 난다 그러면은 메카니컬 브레이크를 더 조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브레이크에 좋습니다. 그리고 라인이 보통 이제 4파운드부터 16파운드 사이를 사용을 하시는데, 라인이 그러니까 파운드가 낮아질수록, 숫자가 4에 가까워질수록 비거리가 늘어나요. 라인 인장 강도는 약해지고. 비거리를 위해서 일부러 이제 라인을 좀 낮춰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가 그렇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제가 쓰는 웜들이나 이런 거 사용하려면은 12파운드 정도의 라인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12파운드를 쓰면은 20m 밖에 못 날려요. 20m 뭔가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10파운드나 8파운드까지 낮춰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비거리는 늘어나겠죠, 아무래도.
제가 그냥 싸구려 라인을 쳐서 그럴 수도 있는데, 체감상 2파운드가 내려갈 때마다 비거리가 한 3에서 5m 정도 더 늘어납니다. 반대로 이제 2파운드가 올라갈 때마다는 3에서 5m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제가 12파운드가 평균이라고 봤을 때, 저는 12파운드는 20m가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3m, 5m씩 줄이면은 16파운드를 썼을 경우에는 거의 뭐 코앞에서 떨어지겠죠, 라인이. 근데 뭐 그 정도로까지 막 엄청 비거리가 줄는 건 아닌데, 그냥 체감상 그래요, 체감상. 지금 파운드를 많이 내리니까 비거리는 많이 늘어났어요. 대신에 좀 4자, 5자, 5자부터는 런커라고 하죠. 4자급, 런커급을 걸면은 라인이 터져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 스타드랙을 조절해가지고 드랙력을 조절해주시면 됩니다. 오픈워터에 오시면은 바닥, 지금 오늘은 물이 맑은 편이라서 제가 바닥이 뭐가 있는지 다 보여요. 편강까지 썼다면 더 잘 보이겠죠? 맑은 날 오셔가지고 그 포인트의 지형을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저는 이제 이곳 지형은 대부분 아는데 여기가 좀 지금 물을 빼는 중이에요. 그래서 바닥이 조금 드러났는데, 이럴 때 바닥 지형을 좀 익혀두시면은 조과에 좀 더 좋은 영향이 오겠죠. 오늘은 근데 백 풀다가 입질 2번 받은 게 다여가지고 당황스럽네. 오늘 낚시하러 온 게 아니라 베이트를 설명할 겸 온 건데 의도치 않게 한 마리 잡아가지고 기분은 좋습니다. 액션해줘서 잡은 게 아니라 조금 아쉽기는 한데, 일단 잡았다는 게 중요한 거겠죠. 말 많은 짓은 그만하고, 영상은 지금 어두워져가지고 조만간 잡는 영상 찍도록 하고, 랜턴도 안 들고 내려왔거든요. 이렇게 어두워졌을 경우에는 또 집에 돌아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영상은 여기까지만 찍고, 다음에 또 베스 잡는 거 아니면은 스피닝 릴, 기타 등등 뭔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영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맞춰가지고 영상 촬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너 어차피 웨어 종이라 나랑 같이 갈 거잖아. 안녕히 계세요.